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굉장한 횡보 라인, 굉장한 변동성. 자, 이게 오늘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죠. 최근에 굉장한 횡보 라인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게 거진 한 달이 넘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한 달쯤 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지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리플코인을 물론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한 달의 조정 구간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횡보 라인만 가져오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말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3,000원 넘게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마음은 급해지겠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날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산타랠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반 하락하고 있고 트럼프 취임일까지 이게 이어질 것인가. 이 말은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리플코인도 취임일까지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에 계속적으로 횡보세를 갖고 왔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해당되는 그 부분이 2025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된과 동시에 상승력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횡보 라인을 못 버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왜?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끝내고 코인 시장에 새롭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부터 어때요? 상승력이 이렇게 높이 올라온 게 바로 니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니플의 기대 가치가 높았던 이유는 니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횡보 라인을 조금만 더 길게 갖고 가게 되면 당연히 답답하고 언제 떨어질지 무서워서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시는 게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니플을 투자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첫 번째,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미 실행되었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세 번째로 IPO, 주식시장의 상장이고요. ETF, 펀드 시장의 상장입니다.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가져오니까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뒤로하고 이제 또 니플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떨어질 거니까 나는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니플의 모멘텀 중에 지금 확실히 나온 거는 스테이블 코인 뿐이죠. CBDC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IPO와 ETF 또한 SEC 위원장이 바뀌면서 나올 확률이 높죠. 왜? SEC 위원장이 이 부분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1월 20일 날짜로 이제는 사임을 하겠다 밝혔던 1월 SEC 위원장이 이제는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새로운 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분에서 더 이상 횡보 라인을 가져온다고 해서 매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2025년도가 더욱더 큰 상승력의 기대 가치가 높은 시점이라는 것을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나 흔들리는 시장에 비트코인도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횡보 라인 가져오고 있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죠. 근데 이 사이사이에 어떻습니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 비트코인 ETF도 오늘 날짜로 순유입세로 돌아섰고 이더리움 ETF 또한 순유입세로 돌아섰다. 고래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매집 라인을 구축할까? 우리가 매집이라는 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매집은 뭡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매집이라고 하죠? 고래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습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당연히 수익을 보려면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개인들이 꽉 붙들고 안 놔요. 그러면 고래들은 어떻게 비중을 추가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어야 되겠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횡보 라인 끝에는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나는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 수익 구간 창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도 마찬가지죠. 리플 코인을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나 횡보라인 가져오니까 이제 리플 떨어질 거니까 빨리 매도해야 됩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한다 하더라도 이미 재료 소멸이니까 빨리 매도하고 수익권 창출해야 됩니다. 매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점에 매수했다가 지금 고점에 수익권 충분하다면 당연히 매도해 수익권 챙겨야 되겠죠? 근데 얼만큼 매도하느냐. 제가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비중 관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 구간 당연히 창출시켜야 되겠죠? 매도해야 수익이에요. 매도해야 손실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잔고 현황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면 매도해야죠. 비중을 얼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래들 또한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다시 고래들이 또 매집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고래들만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고래들은 2025년도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고 2024년도 오늘 날짜가 12월 27일이에요. 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25년도에 가져가야 될까? 24년도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국 정치판이 너무나 시끄럽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가려고 해도 정치가 시끄러운데 어떻게 자신감 있게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주식시장이 망하니까 코인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코인시장도 이렇게 길게 횡보해. 믿고 있던 리플한테 횡보하는 시점을 가져오다 보니까 힘들어. 그렇다고 매도하고 끝내버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2025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말씀드렸던 매수, 매도, 비중관리, 수익 구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리플에 같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1,000원대 이하였던 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3,000원 이상에서 음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수익 구간은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강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우리가 리플을 투자할 때 어떠한 부분 때문에 투자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래들의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지난 12월 20일이에요.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내용대로 그대로 보시면 업비트의 고래가 리플을 1조를 팔았다고 해요. 12월 20일 날짜로 12월 20일 날 1조를 매도했다? 그럼 12월 20일 날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어야 되겠죠? 급락 나왔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12월 20일이에요. 언제입니까? 이날이거든요. 급락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내리다가도 다시 끌어올렸어요. 왜 끌어올렸을까? 1조를 팔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1조를 매도했다면 시장 박살나면서 2,000원 바로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랬어요.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려놨죠. 지금 시점도 많이 내려갔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애매하죠. 4,000원 고점 찍고 와서 지금 3,250원 지지라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이게 많이 내려간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1조를 매도했다는 그 뉴스 보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다시 또 매수한대요. 언제요? 12월 21일 날. 고래들이 또 매수한다고 합니다. 또 이때 매수할 거예요? 안 되겠죠. 고래들은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때요? 그들의 비중을 차곡차곡 늘려나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1조를 매도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1조를 누군가가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제는 이해되시죠? 매도했다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매도라는 것은 체결이 되려면 매수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얼만큼? 1조를 매수했어요. 1조를 매수했다면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구나 라고 느끼는 고래들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계속 말이 나오니까 나도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00원대 밑이었어요. 제가 월봉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차트 월봉 한번 보시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이게 2021년도였거든요. 2021년도에 누가 정권 잡았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요. 당연히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갔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2,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락, 다시 횡보. 얼마 동안? 4년 동안 횡보 라인을 가져왔던 게 바로 리플이었어요. 어디에서? 1,000원대 밑에서 말이죠. 불과 10월 달만 하더라도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영상 찍어드려서 말씀드릴 때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우린 니플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는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딛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멘텀은 튼튼하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6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할게요. 5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엄청 많으셨거든요. 왜? 니플은 니 또 속이니까. 니플한테 또 속으면 안 되니까. 니플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일이니까 절대 니플을 지금 가격에 투자 못합니다. 이때가 얼마였습니까? 750원. 850원대였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죠. 이때도 매수를 못했습니다.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지금 3,000원대 위에 있어요. 자, 지금 이 시점에도 이제는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왜?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니까. 니플한테 또 한 번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뀔 시기예요. 언제입니까? 2025년도 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의 지위를 갖습니다. 정권을 잡아요. 자,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2,000원이었어요. 물론 SEC 위원장을 게리 겐슬러로 임명하면서 코인 시장을 압박했고 대표적으로 압박했던 게 바로 니플이었으니까 니플은 4년 동안 바닥이었습니다. 4년 동안 바닥이었을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니플의 모멘텀은 충분하다. 제가 뭐 올라갔으니까 맞췄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가 1,000원대 밑이었던 코인이 지금은 3,000원 이상 올려놓은 코인이에요. 물론 여기가 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점부터가 새로운 정권이 바뀌는 그 기대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부터가 이제는 니플이 움직일 시기라는 거예요. 왜? 2024년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4년도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25년도 트럼프 정권이 집권을 한다. 물론 우리 한국 시장의 정치판의 시끄러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원화를 써요. 우리나라 쓰고 있는 화폐가 원화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달러를 들고 와서 달러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바꾼 다음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원달러의 환율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외인들은 수익을 봐도 다시 갖고 가려면 다시 돈을 챙겨가려면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달러가 너무 비싸요. 원화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수익 본 겁니까? 안 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박살나요. 외국인들이 왜 IMF 때 돈을 뺐겠습니까? 달러를 왜 뺐어요?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뺀 거예요. 주식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니플이 한국 겁니까? 한국 게 아니에요. 니플은 미국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 한국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근데 참고로 여기 말씀드리자면 코인은 탈중앙화죠. 원화의 가치랑 큰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한국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니플이라는 것은 글로벌 코인이에요. 우리나라만 투자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코인들이 한국에 있는 코인들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준 나이는 글로벌 평준화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죠. 한국 정치판이 시끄러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떠한 투자 시장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확인하는 게 원달러예요. 왜? 우리는 한국에 있는 거래소로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 해외에 있는 거래소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도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우리가 왜 좋아했습니까? 트럼프의 공약이 뭐였어요? 첫 번째로 SEC 위원장 내가 취임하면 잘라버릴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우리 미국은 코인 시장의 수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미국은 절대로 코인을 안 팔고 비축할 것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코인은 미국이 앞장서서 끌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코인 시장을 밀어내는 정책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달러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 코인이 너무 크다 보면 미국의 달러를 위협한다? 그것은 곧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달러를 위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소련이 무너졌습니까? 달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으시죠? 근데 코인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인 시장 너무나 컸어요. 미국에서 이 코인을 이제 안 만들 거야. 미국 코인 거래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있는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코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미국이랑 비축한다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기축통화국인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코인도 우리가 비축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과의 동맹 국가들은 대부분이 다 코인 시장을 같이 비축할 수밖에 없죠. 왜? 거래를 하고 싶어요. 미국이랑. 동맹 국가니까 거래하고 싶겠죠.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면 이제 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는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권 자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와의 가치, 코인 시장이 달러로 된다. 근데 니플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죠. 니플은 뭡니까? 니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시장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니플이 그래요. 전체 코인들 중에 니플만큼 금융시장이랑 연결된 데가 있습니까? 코인이? 없죠? 절대 없습니다. 니플이라는 거는 지금 금융시장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거는 코인의 움직임을 같이 움직일 거고 코인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은 니플이에요. 왜? 해외 송금 자체를 이제 니플로 대신할 수 있어. 이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거고 국제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니플이 만들었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달러가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 이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보시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니플 코인. 야, 지금 니플 코인 영상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니플의 모멘텀이 바뀝니까? 니플이 갑자기 민코인 만들어요? 민코인이 갑자기 니플이 플랫폼 만든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의 종목들의 리포트 자료가 나와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왜? 그 주식의 종목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니플 또한 마찬가지예요. 니플의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는데 니플의 리포트 자료를 계속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까요? 니플의 모멘텀이 언제쯤 발휘할 것인가? 그 방향성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니플이 아예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투자해야 됩니다. 니플은 이제 밈코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봤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거든요. 저희 좀 많은 전문가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전문가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평가는 니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못 알고 있거나 니플의 모멘텀이 틀리거나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도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니플의 고래들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 니플의 모멘텀은 이제 하나씩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니플 코인의 확실한 움직임에 대해서 1월 달에 또 이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니플 매월 10억 개의 니플이 언락이 된다. 이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이거 이제는 니플 코인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변수 아니에요. 뭡니까? 언락, 락업이 해제된다. 락업 물량은 뭡니까? TVL이라고도 하죠. 이 락업 물량은 순수한 자금이에요. 이들이 매매를 못하도록 묶어놓은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 묶어놓은 물량이 이제는 풀린대요. 10억 개가 풀린대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풀리죠. 이 물량이 그대로 매도로 나올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거든요. 니플 코인이 지금 최고점입니까? 물론 최고점이어도 매도를 안 하려면 안 하겠죠. 왜? 그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아직까지 가격대가 안 왔어. 그러면 매도 안 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락업이 해제됐다고 해서 다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억 개라고 한다면 다시 또 2억 개는 매도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매도가 되는 것도 어디로 매도됩니까? 시장가로 내놔요?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파는 물량 아닙니다. 이 물량은 에스크로 물량이에요. 니플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항상 나왔던 유통 물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물량이 나오는데 그 물량이 그대로 매도가 나올 거고 확실한 저점에 매도가 될 거니까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이론적인 부분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2억 개가 다시 락업이 해제되고 나머지 8억 개는 다시 락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틀려지죠.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니플 코인은 매월 첫날 항상 락업 해제 물량이 있고 그 다음 날짜로 재차 락업되는 물량을 보여줬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 맞죠? 1,000원대도 안 왔던 게 이제는 3,000원, 3,250원은 확실히 지지받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 있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도한다? 이건 조금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모멘텀이란 건 뭡니까?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얘기해죠. 자, 재료가 충분한데도 못 올라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럼 시장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억지로 못 올라가게 막는 물량이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코인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코인이 뭐예요? 시총 작은 코인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 이 코인들은 왜 올라갈까요? 이 코인들은 뭐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에만 몰빵했다. 이더리움에만 몰빵했다. 니플에만 몰빵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이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해요. 이거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 이건 단기적인 투자 관점. 이거는 시총이 작아 얼마 물량이 되지 않는 자금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 이렇게 투자하겠죠? 그러면 다시 돌이켜보면 시총이 작은 코인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 분명히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어 있겠죠? 근데 이 고래들의 자금이 이제 2025년도를 앞두고 있어. 그러면 이들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어떻게 회수할까요? 그냥 현재가로 떨어져 있든 안 떨어져 있든 그냥 매도합니까? 아니죠.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올려요. 펌핑을 준다라고 하죠. 펌핑 준다라고 하면 올라갑니다. 시총 작은 코인은 금방 올라가고 상장 안 지 얼마 안 된 코인도 금방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면 개인들 달라붙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에 툭 하고 내려요. 그럼 급락이 나와요. 급등했다가 급락 나온다. 뭐 UX 링크 코인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급락했죠. 왜 급락했을까? 남아있는 물량은 누구의 물량입니까? 개인들의 물량이에요.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시장의 패턴과 똑같죠. 고래들은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이에요. 세력이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아니죠.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들이 손해보고 나올까요? 개인들을 정말 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리플 코인이 정말 좋은 코인이니까 1,000원대 밑에 저점이니까 너희들 빨리 들어와. 우리가 늦게 들어갈게. 이렇게 하는 게 세력입니까? 아니죠. 세력들은 누가 들어올까봐, 개인들 들어올까봐 몰래 매집하고 있는 게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코인 정말 안 좋은 코인이니까 야, 니네부터 나가라. 우리가 늦게 나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입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온다면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우리 세력들, 우리 고래들이 매집 라인을 구축해왔다. 근데 개인들이 들어와서 분탕질 칠 수 있으니까 안 돼. 개인들은 무조건 털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바로 세력들,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가 돈도 많을까요? 시간도 엄청 많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은 비중을 관리하는 거예요. 비중을. 제가 100%, 100만 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100만 원 갖고 있으면 얼마나 투자합니까? 20만 원씩, 30만 원씩. 한 번 떨어졌어? 4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비중 관리예요. 물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수익 구간 충분합니다. 매도해야 되겠죠? 얼만큼? 20%, 30%. 왜?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중 관리라는 거. 이 부분을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말씀드릴 수가 드려야 된다는 건 왜 그럴까요? 제가 일괄적으로 이때 매수하세요. 이때 매도하세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투자의 가용 금액도 틀리고 모든 분들이 매입 단가도 틀린데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는 거. 제가 그래서 문자를 넣어 드린다는 거죠.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의 고래들은 야금야금 매집하고 있어. 개인들의 물량은 자금야금 털리고 있어.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공매도도 있어요. 자, 공매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해되시죠?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해요. 매도를 먼저 하고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서 매수해서 상환시키는 게 바로 공매도예요. 자, 생각해보면 공매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막 올라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1,500원 1달러 돌파했죠. 리플 2,000원 돌파했죠. 3,000원 돌파했죠. 지금 4,000원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공매도를 쳤는데 계속 올라가네.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랑 반대니까요. 우리는 매수를 하고 높은 단가에 올라가서 매도해야지 수익을 보는데 그들은 반대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인데 올라가니까 손실이죠. 자, 이게 이 뉴스 한번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21년도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 2,000원 라인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시세가 폭등을 했어요.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때요? 급락했죠. 급락하는데 공매도가 개입되었다. 공매도 전쟁이 가상화폐로 번지는 것이냐. 자, 어때요? 공매도는 어떠한 금융시장이든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들어와서 내린다? 당연히 그들은 수익 구간이겠지만 개인들은 주식장에서 많이 경험하셨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왜 나왔습니까? 공매도 때문이에요. 공매도는 가치 산정 필요 없어. 우리는 무조건 수익 봐야 돼. 이 공매도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래예요. 같은 고래입니다. 이 같은 고래가 공매도도 했어. 우리처럼 매수 매도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매도 버리고 매매만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공매도를 어떻게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까요? 숏 커버링을 쳐요. 자, 제가 이 뉴스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10월 22일 날 나왔거든요. 0.56달러 넘어서면 숏 스퀴즈가 발생되면서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이야 1달러도 넘었고 2달러도 넘었고 3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 이 뉴스는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숏 스퀴즈가 중요하거든요.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 커버링이 뭐냐면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단가를 계속 올라가면
그들은 숏 커버링, 숏 스퀴즈를 친다. 매수 상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매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수하겠죠? 그럼 어때요? 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뉴스가 그 뉴스거든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을 대응해 볼게요. 자, 일봉 보시죠. 일봉 보시면 지금 이렇게 3,000원 위에서 왔다 갔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지만 그냥 가만히 횡보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4,000원 맞고 다시 떨어져요. 이때 장대 음봉을 그리려고 했지만 다시 올랐던 건 탄핵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상계엄 때문이었거든요. 자, 우선 4,000원 터치하고 다시 3,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또 3,500원 위로 올렸다가 또 3,000원 밑으로까지 내려왔다가 또 잡았죠. 다시 또 4,000원 터치했다가 또 내려왔죠. 다시 또 올려놨다가 또 내려왔죠. 또 올리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를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우리처럼 추가 매수, 신규 매수가 들어가겠죠. 왜? 수익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 손실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추가 매수하죠. 여기 보시면 공매도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자, 1달러에도 들어왔죠. 2,000원에도 들어왔습니다. 3,000원대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매도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이제 데드라인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 공매도를 쳐서 어떻게 해서든 낮춰요. 다시 또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3,000원대에서 또 매수 상한해요. 상한했으니까 또 물량 남아있죠. 다시 또 올릴 때 또 여기서 공매도, 추가 공매도 들어가요. 또 내려오면 또 상한하죠.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흔히 빠져있는 공매도의 움직임이에요. 코인도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공매도도 같은 고래이기 때문에. 왜 고래는 공매도도 치고 우리처럼 매매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고래는 무엇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도 수익 봐야 되겠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돼요. 떨어질 때 수익 보는 건 뭡니까? 공매도예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 말씀해드리냐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흔들리죠. 정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몇백 년을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나 흔들리면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는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죠. 혼자 투자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난번 비상기업 때 많이 매도했다가 엄청 욕하신 분들 많죠.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매수를 못했어요. 매수하려고 보니까 다 올라간 단가야. 그래서 높은 단가에 매수하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이 높은 단가에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떨어져도 무서워요. 조금만 떨어져도 무섭죠.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왜? 높은 단가에 매수했으니까. 이 부분을 안 무섭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중을 나눠야 되겠죠. 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투자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죠. 근데 100%다 매수했어요. 떨어지는 거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돼요. 이게 됩니까? 투자가? 안 되죠. 떨어질 땐 또 올라가는 코인들 엄청 잘 보여요. 그 코인들 또 매수하죠. 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펌핑 나온다고 했죠. 다시 또 급락 나오면 또 손실 나오죠. 이러한 부분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플 코인은 앞으로 2025년도 빛을 발하면서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까? 난 한번 매수했으니까 그럼 매도 안 하고 들고 있으라는 얘기냐가 아니에요. 매도해야죠. 매도해야 됩니다. 얼마큼 매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만큼 수익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익이 별반 차이가 없어. 손실도 아니야. 그냥 매도할까요? 물론 비중이 많이 한 번에 들어가 있으면 매도해야 되겠죠. 비중 덜어내야 돼요. 지금은 위든 아래든 무조건 방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리플코인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거든요. 근데 드릴 말씀이 더욱더 많아요. 정말 많은데 어떻게 다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리플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모든 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죠. 1,000원대 밑에서 4년 동안 버텼던 분들이 많으세요. 강력한 홀더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20대 못 버티고 매도하셨던 분들은 지금 올라가니까 배가 아프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를 복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해보시죠. 해보고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나가셔도 돼요. 다 무료니까 말이죠. 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